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유혹돼서 지원을 했다가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함께 살펴볼 사건은 이 보이스피싱 무죄 사건입니다. 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면 수괴, 총책, 주모자들, 설계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 공소장에 성명불상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붙잡히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신 그 주범들에게 포섭돼서 이용당한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수사기관에 붙잡혀서 수사받고 처벌받고 구속이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적은 돈 때문에 범죄에 이용당하고 피해까지 크게 입는 사람들의 사연에 대해서 법무빈 법승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조은지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조은지 변호사입니다. 네. 자, 고액 알바, 꿀알바, 이런 이제 홍보 또는 문자 이렇게 받는 또 젊은 분들이 많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있는 걸 아나 봅니다. 자,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와 이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알바 자리를 구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안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구인정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사실상 지자체 홈페이지 내 채용 공고나 자유 게시판은 네. 이 사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보통 고액 알바에 혹해서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것처럼 예. 이 현금을 받아올 사람, 즉 현금 수거책이나 대포 통장을 구하기 위한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기 재판에서도 유죄와 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들 중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사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유무죄 판단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이제 오늘 변호사님과 같이 살펴볼 부분이 현금 수거책에 대해서 이걸 유죄로 판단할 것이냐, 무죄로 판단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이제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이제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는 사람을 현금 수거책이라고 합니다. 예. 이 현금 수거책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알바를 구했고 네. 또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라는 예. 주장인데요. 예. 이 법적으로 정리하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주장해 갖고는 법원이 무죄 판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받기는 했지만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라는 건데요. 네. 이 범죄인 줄 모르고 했다면 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인 것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는 있었겠다라는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예. 사기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서 처벌받게 됩니다. 뭔가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법원이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본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무죄 판단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다고 볼 증거와 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 이 둘 중 무엇이 더 우세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몰랐느냐 아니면 의심할 만했느냐, 네.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직접 변호사님이 진행하신 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어떻게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근 무죄를 받은 사건은 예. 의뢰인이 인터넷 유명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예.
부동산 실사 업무 및 자서 업무 보조를 구하는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한 것인데요. 네네. 알고 보니 해당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예. 의뢰인이 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네네. 이제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한 이유를 크게 7가지로 요약해보면 예. 첫 번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예. 경력은 단순 노무직뿐이라는 점, 네. 즉 일반적인 사무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죠. 예. 이제 두 번째로는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비상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등을 이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예. 또 상대방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전달받는 등의 형식을 거쳤다는 점. 네네. 세 번째, 기본급을 받고 경비를 지원받기로 계약하였으나 그 금액이 공범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라 보기에는 적은 금액인 점. 예. 또 네 번째,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나눈 모든 대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예.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점. 네. 다섯 번째,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날 때 가족 명의의 차를 이용하고 본인의 신분을 속인 적이 없다는 점. 예. 또 여섯 번째, 보이스피싱 조직이 갈수록 지능적인 범행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취업을 미끼로 한 현금 수거 방식은 비교적 최근의 방식으로 의뢰인이 그러한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예.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였다는 점입니다. 네, 상황 관련돼서 굉장히 꼼꼼하게 법원이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다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재판 기간에 대한 보상, 형사보상이요. 네, 형사보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만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예. 현재는 불구속 피고인도 본인의 여비와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경되어 있는 현재의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네. 다만 3년 내에 청구해야 하고요. 예. 결정문 수령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립니다. 네네. 이제 피고인의 일당은 재판이 열린 횟수에 비례하고요. 예. 또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고려해서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인 50만 원의 5배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네, 불구속 사건이 그렇고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훨씬 더 큰 금액 자체가 형사보상으로 인정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처럼 이 보이스피싱 그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의심스럽네. 이렇게 범죄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자수를 한다. 그리고 조은지 변호사님 찾아오면 이 무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까? 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겠죠. 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다가 네. 혹시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 예.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네. 이게 보이스피싱은 아니죠? 하고요. 음. 그럼 조직에선 당연히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자기네들은 법무팀도 있고 음. 또 지금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는 뭔가 오해가 있는 거다. 예. 법적 문제는 자기들이 책임진다고까지 합니다. 네네. 이걸 믿고 계속 일한다면 보이스피싱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일한 경우가 되어버려서 예. 더욱 불리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게 거의 유죄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신가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면 이제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만약에 예. 그게 좀 두렵다 하시면 여러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해본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물어봤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경찰서를 가서 자수를 한다든지 네. 그것만 갖고 법원이 유죄로 바로 가지는 않겠죠? 사실 법원은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그 사건에 대해서 유죄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네네. 저희가 조금이라도 무죄 판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수를 권유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오늘 보이스피싱 사건 무죄 판결 받은 사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청취자분들께 법률적인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계속 변화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또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거나 문서를 주고받거나 현금을 직접 받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